여러분, 영끌의 이자 폭탄이라 그래서 연체 대란이 터진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지요. 전월 대비 10월입니다.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폭입니다. 0.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0.03%포인트가 올랐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폭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0.03% 가지고 폭등이라고 그러느냐, 연체 대란 터진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출 금액을 보면 뭐 장난 아니잖아요. 가계대출만 하더라도 1,700조 원이 넘잖아요. 기업대출만 얼마가 됩니까? 이건 또 2,000조가 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입니다. 0.03%포인트의 연체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이거 분명합니다. 실제 한번 보실게요.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연체율이 굉장히 낮죠.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에는 0.4%에 다다르던 연체율이 2020년 12월에는 0.28%,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0.21%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연체율 때문에 연체 대란이 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당장 말입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게 0.03%포인트가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대출 만기 연장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출 만기 연장이 적지 않은 규모예요. 전체 총액만 133조 3천억 원이 지금 1년 유예를 시켰습니다. 9월 말 기준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33조 3천억 원을 유예시켰다고요. 만기 연장만 116조 6천억 원이었고요. 원금 상환 유예는 11조 7천억 원, 이자 상환 유예는 5조 원을 쉽게 말하면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시 부채가 쌓여서 이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가계대출 0.17%였거든요. 0.17%. 0.17%만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런데 대출 만기 연장이 여기다 포함시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0.17조차도 9월에는 0.19로 0.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신용대출마저도 지금 연체로 돌아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9월에는요. 작년 12월엔 0.37이었는데 지난 9월에는요. 죄송합니다. 작년 12월에는 0.29였는데 작년 9월 올 9월에는요. 0.37로 늘어납니다. 0.37. 퍼센테이지로 보면 0.08%포인트지만 신용대출의 양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고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연체하는 거 보셨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은요, 주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연체 웬만하면 피합니다. 웬만하면 피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굉장히 작은 폭이지만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0.10%였거든요. 9월에는 0.12%로 늘어났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절대로 연체를 안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에서 마저 연체가 나타나니까 이러다가 연체 대란이 터지는 것 아니냐. 결국 말입니다. 연체 대란이라는 것은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연체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뻥 터질까 봐 겁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5.34%까지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뭐 기업대출 금리도 5.27% 올라갔지만 가계대출 금리가 5.34%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2010년 10월만 하더라도요. 가계대출 금리는 2% 중반대였습니다. 2% 중반대였던 가계대출 금리가 이렇게까지 쭉쭉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연체 대란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부담 장난 아닙니다. 기업대출은요. 2022년 9월 대비 2023년 12월까지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예상 추이를 감안해서 하면 16조 2천억 원이 늘어나지만 가계대출은 여러분 17조 4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내년 9월이면 대출 만기 연장의 어떤 하락선이 또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연체가 늘어난다는 것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계대출 전체 카드 신용까지 합치면 1870조 6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1870조 6천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이게 이자 폭은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진다. 그래서 감당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사가 안 돼요. 게다가 가계소득이 줄었어요.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을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분 자영업자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994조 2천억 원입니다. 물론 가계대출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전체 가계대출에서 자영업자가 받은 것도 포함이 돼 있죠. 여기다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포함을 하니까 994조 2천억 원. 아마 말입니다. 지금쯤은요 1000조가 넘었습니다. 이게 2분기 기준이니까 6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9월 말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넘는데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니까 벌어서 원금 당연히 못 갚고요. 이자 못 갚습니다. 그러니 연체는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고 있고요. 그 연체가 결국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정부도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의 금액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금액을 연장을 했는데도 그러면 연체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연체율이 그대로 유지를 하든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지금 내지 마. 이자도 내지 마. 이렇게 해놨는데 예. 갑자기 가계부채의 어떤 연체율이 늘어나. 그러면 연체 대란 당연히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제가 굉장히 빨리 이야기하기는 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기사들이 쭉 써질 겁니다. 경제 기사들이 쭉 써질 텐데 거기에 아마 그런 내용들도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작은 단서 하나를 보면 말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지표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정부가 정책을 잘 펴서 막으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이 해소되기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연체 대란에 대한 불안감 저는 굉장히 클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 워낙 심각한 부채라서 이거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부채가 480조 2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990조 4천억 원, 994조 2천억 원이에요. 배가 늘었습니다. 배가. 107.03%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연체대란은 부채 폭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두려운지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기라는 것은요.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작은 하나의 어떤 지표들을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지표들이 궁극적으로는요. 큰 저수지 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늘 제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위기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위기라고 이야기해서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닥쳤죠. 그게 실제였으니까 말입니다. 작은 위기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 위기가 현실로 닥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의 위기도 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을 보면 저는 늘 느끼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위기만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위기라는 게 대부분 맞아떨어졌다는 사실 그게 더 저는 무섭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요. 위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위기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힘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경제 유튜브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